김여환 전 의원 모셨는데요. 야,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누가 되는가도 초읽기지만 이 이재명의 매일매일 이 뻔뻔스러움이요 나오는데 대장동은 자기가 상관없는 것처럼 막 그냥 이슈를 막 던지네요. 대장동을 방문했잖아요. 아주 방문하더라고. 야, 나는 그 배짱은 그거 배짱은 알아줘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이재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 죽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기죽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움직여야지 되지. 가만히 있으면 그저 죽어. 에베레스트 산에 조난당하잖아요. 네. 조난당하면 추우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다 보면은 열이 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다 그걸로 보면 이제 뭐 버티는구나. 구조대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네요. 그것도 막 해서 관점을 막 돌리고 뭐 돈을 많이 주면 되냐든지 작게 주면 되냐든지 막 자영업자를 막 허가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제로. 총량제로. 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뭐 로봇도 막 뒤집고 막 그렇지. 또 던지고 일부 막. 아니 노골도 뒤집지 않으면 기사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야. 그냥 밀어갖고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 뒤집어. 뒤집어가지고 야, 이재명이 저는 왜 그래? 막 이런 욕이라도 나와야 대장동이 잊혀진다. 그런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한 거죠. 그렇게 지금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밀고 가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배짱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칭얼칭얼하게 이 그 실타래가 쌓이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국감에 가가지고 그 말을 많이 뱉어놓는 바람에 예. 그것이 자업자득이 돼서 자승자박이 된다. 예.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위증죄로 이제 걸려 들어갈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일타 강사인 원희룡이가 5대 빵으로 국민의힘이 졌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정말 잘했다. 이재명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한 마디 사사건건이 지금 다 공수장에 올라갈 얘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일 지금 현재 이 사건 대장동 사건에서 제일 큰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 배임 아닙니까? 배임이죠. 배임인데 배임 액수가 자그만치 1조야. 이게 당군 이래 최고죠. 예. 당군 이래 최대의 배임 사건이에요. 예. 근데 배임 사건의 핵심은 뭐냐? 유동규까지는 갔는데 유동규를 배임을 뺐다가 배임을 넣었잖아요 지금. 예. 내일 그 추가 기소했잖아요. 예. 그럼 배임이 됐는데 이 배임이 이재명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지금 핵심 아닙니까? 거기 안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이제 총력전을 이제 펼치는데 그거잖아요. 예. 이제 그거 이제 여기까지 배임을 뺐다가 배임을 넣는 데까지는 갔다 그러지 어제. 왜냐면 배임을 안 넣으니까 말이 안 돼. 그리고 국민들이 70몇 %가 특권 가자야. 그리고 이것의 책임이 이재명한테 있다가 65%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임을 안 넣을 수가 없다. 배임 넣자 해서 배임을 넣어가지고 그 밑에 놈을 5놈을 후렸어. 네. 영장이 4명 갖고 하나가 영장 안 청구된 거야. 그 유동규 예. 하나 구속됐죠. 예. 그다음에 김만배, 예. 그다음에 남욱, 나무. 예. 그죠? 예. 남욱. 그다음에 정민용. 정민용 변호사. 예. 그다음에 정영학. 예. 요거는 19개의 녹취록을 갖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구속은 안 시키고 그러나 기소는 될 거예요. 그럼 5명이 공모해가지고 이걸 다 짜고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초과 이익 환수라는 거 있잖아요. 네. 돈 먼저 돈을 갖다 주자. 그래서 5천억을 뺐다 그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1,800억인데 그런데 나머지 돈 그 초과 이익이 생길 때 이거를 이쪽으로 성남시로 이제 이렇게 개발공사로 주지 말고 민간업자로 화천대유로 가자. 이렇게 짠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그 짜는데 이재명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뱉어놨냐면 유동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설계자야. 그거 했고 처음에. 국회에 가서 그렇게 했고. 네. 두 번째, 이거를 초과 이익 환수하는 건 말도 안 돼. 왜? 우리가 먼저 받겠다고 했는데 초과 이익을 또 받겠다고 하는 거는
중도금 치르고 나서 집값 올랐으니까 또 돈 받겠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내가 반대했어. 이렇게 말을 자기가 했거든. 반대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그럼 그게 배임이죠. 그게 10월 18일 되는 말이야. 그래놓고 19일 날 보니까 이게 지금 배임을 걸리게 생겼거든. 신문에 막 나오거든. 내가 또 배임 걸렸다고 얘기했거든. 예. 우리가 좀 선처를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백을 했으니 우리가 받아주자. 그렇게. 그래서 그 이인재하고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선일보 예, 시.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성남 공사가 그랬다는 거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 있잖아요. 네. 그 공사가 지금 감사를 했어요. 네. 윤모라고 하는 사장이 감사를 해가지고 이건 배임이라고 지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배임이고 배임이기 때문에 돈을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뒤늦게 네. 지들이 해놓고 예. 이거지 완전히 자가당착.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검찰도 배임을 인정했고 배임으로 묶었어요. 지금 그리고 배임 액수를 1조에서 680매덕으로 줄였어 지금.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언론이 뭐라고 다 쓰고 있냐면 아니 이봉규 TV나 김영환 TV가 언론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하려면 뭘로 우리가 합니까? 언론이 못 보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뭐 한 발짝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한식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배임이 됨으로써 지금 오랏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예. 배임이 됐는데 배임까지는 갔는데 이재명을 뺀다? 이게 검찰이 할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네. 검찰이 거기서 막을 거라고 생각해요. 댐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막아지지를 않는다니까요. 절대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검찰 조직이라도 김호수가 막아도 아니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배임을 빼가지고 아예 안 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예. 백운규한테 횡령을 빼가지고 문재인한테 안 가려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백운규 있잖아요. 예, 예, 월성 원전 예, 사건 월성 있을 때 원전, 예. 백운규를 횡령을 넣어놔야 그 횡령에 그 타고 올라가서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 걸려서 나중에 문재인이 가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 문재인이 지시해가지고 월성 원전을 닫은 거죠. 당연하죠. 그거. 그렇지만 거기서 끊으려고 검찰을 그 동원해서 그렇게 검찰 개혁하려다가 윤석열하고 붙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원장하고 붙고 그런 이제 그런 건데 아 이게 지금 배임을 빼려고 보니까 이게 흉흉하거든 여론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견적 잘 뽑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쪽이 된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된다고 보고. 검찰도 보고 있고 안기부도 보고 있고 청와대도 보고 있고 민주당도 민주당도 아프다 보고 잘못 수사했다가 큰일 난다. 당연히 이게 지금 대선 내내 떠들 거 아닙니까? 이 배임도 안 하고 이 배임 명백한 배임인데 뭐 징역이 뭐 무기징역인데 맨날 그걸 다니고 거 아닙니까? 특검해야 된다 그러고 정신 차려 니들도 감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쫄리죠. 검찰은 수사는 하지만 이 마이크는 없거든. 근데 대통령 후보는 마이크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거덜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를 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배임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배임을 갔는데 이재명을 수사하네. 그런 직권남용을 했는데 거기에 녹취록에 7번 나오는데 이재명을 수사 안 하고 가. 야, 그 녹취록도 뭐 훼손시키던데 막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짜기 한 거지 뭐 그다음에 별거 아니라고. 백현동의 그 옹벽 그게 지금 그 이재명 옹벽이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다 서명해서 인허가 4번 격상시켜 가지고 네. 그 저기 그 임대주택 있잖아요. 네. 임대주택을 100% 하기도 돼 있어 어느 지역을. 네. 근데 그걸 줄여갖고 얼마나 했냐면 10% 줄여. 근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이가 사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배임 아닙니까? 그 딱 떨어지는 배임 아니에요? 직권남용 뭐 배임 직권남용 되죠. 배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3천억이 이제 그 민간한 사업자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정치가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을 벗어나면 검찰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에휴, 지금 이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식대로 해요? 이 그런데 사람들 상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나온 거예요. 상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되는 거예요. 상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권 유지되는 겁니다. 쟤들이 상식대로 했으면 이렇게 가지 않죠. 민심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상식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 회자한 것은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가가지고 네. 발언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도 비상식적입니다. 실토를 했어. 그 다음에 처음에 김부겸이가 국회에서 일문일답을 할 때 총리가 야당 의원들이 물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검찰이 그거를 유동규에서 자른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죠. 아니 우리 김영환 전 의원님은 정치로 오래 정치판에 계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 특히 이제 정치한 사람들 의원이라든가 전직 의원들 이재명을 끝까지 민대는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가 야 저거 잘못하다가 조금 있으면 저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배임 같은 걸로 갈 수 있다. 이거 뭐 뭔가 좀 준비하고 이러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은 일단 가는 것처럼 해요. 가는 척. 끝까지 가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만약 의원이면 거기 가는 척은 하는데 네. 가는 척은 하는데 네. 그야말로 가는 척이죠. 정말. 그 왜냐? 속으로는 따로 이렇게 준비하나요? 속으로는 이게 더럽게 걸렸다 그러죠. 이거 지금 이러다가 이제 내 국회의원 자리도 날아가겠구나. 지방자치 선거에 다 날아갔구나 이제. 저게 지금 이재명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3개월 후에 대선 끝나고 6월 달이면은 이제 3월 달에 대선이고 6월 달이 지방자치 선거니까. 5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죠. 5월 달 취임하자마자 이제 뭐. 취임하자마자 선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저걸 가지고 가서 선거에서 깨지고 나면 시장 선거 뭐 다 날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박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뭔가 지금보다는 조금 왜 물이 99도까지 갔는데 네. 이거 끓으려면 1도가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거가 올라오는 상황이 오면 후보를 교체하거나 뭔가 단도리를 하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선거에 지더라도 나중에 이 당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보 사퇴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의 그런 그 몰락이라는 게 의지가 없어 갖고 못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러고 뭐 대통령 탈당하라고 그러고 네. 막 박근혜 대통령이 난 절대만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난 안 물러나겠다고 버티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건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론이 그렇게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은 뭐 말할 수도 없이 여론에 약한 거고요. 그 여론에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탄핵이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이 사건은 이미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넘었다. 이것이 김영환 TV의 김영환의 생각이죠. 수습 못한다. 수습할 수가 없죠. 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고 복마전이고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너무 스모킹 건이 많아. 그런데 쟤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그러면 쭉 이걸 밀고 그냥 고집 부리고 가다가 본선 직전에 뭐 이상해져 이렇게 해서 정권을 내주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미리 이재명 대타를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포착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지금 현재 최고의 심혈을 기울이는 문제는 네. 윤석열을 죽이는 일이에요. 지금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을 거꾸로 틀리면 그 다음에 조금 만만한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홍준표님 뭐 올라오거나 뭐 예를 들면 그쪽에서 볼 때 네. 그러면 이쪽도 뭐 약점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명박 박근혜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그럴 거예요. 딜을 치나 나중에? 딜은 안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최근- 그러다가 구속이라든가 배임이 결정적으로 검찰에서 할 수 없이 이건 뭐 손 들고 나오면 그러면 더 좋죠. 아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자기네도 죽는 걸 알고 대안을 안 마련하냐 이거죠. 대안은 수도 없이 있죠. 아니 근데 그런 준비가 전혀 준비할 눈 밑에- 필요가 없죠. 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후보들한테는 대장동이 없으니까. 대장동이 있는 후보에서 대장동이 없는 후보로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김부겸이를 갖다 앉혀도 되고 이낙연을 앉혀도 되고 뭐 안 되면 정세균을 앉혀도 되고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양강이 붙으면 그냥 버금버금하게 가는 거예요. 오내지 몇 사이에 그 있잖아요. 그 예, 예. 민주당 지지 골수 뭐 호남 미판 또 서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복지 소외계층들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은 뭐 윤석열은 크고 그냥
뭐 김부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김부겸 또 대구 경북 가서 뭐 어쩌고 하고 뭐 호남이 또 표를 하고 뭐 해서 한다면 김부겸은 어떤 강점이 있냐? 이낙연에 비해서 막말이 없어. 이낙연에 비해서 청과가 없어. 이낙연에 비해서 이재명, 대장동이 없어. 이재명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호남도 아니야. 100번 낫죠, 100번. 그리고 이걸 싸움을 끝나고 나서 야당을 해먹더라도 낫죠. 이번에 만약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이 된다고 합시다. 예.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BBK 같은 거 갖고도 몇 년씩 끄는 건데 아니 임기 초반에 가만 안 두려고 그럴 걸. 예. 그건 그냥 탄핵으로 갈 된다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제기되기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는 오찬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야. 예? 지금 우선 좀 해서 만나는 주는데 만나는 중인데. 아주 그 불편한- 이철이하고 마주 보면서 얘기해. 이렇게 아주 자리 배치도 그렇게 이철이하고 마주. 나하고 동급이 아니라 이철이하고. 지금 제일 이 나라 안에서 제일 나는 지금 불안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양산에 가서 무슨 개를 기르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처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가 막지가 않죠. 문재인과 이재명은 같은 운명으로 예서에서. 예. 김용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